목민심서 제1권 제1장 부임 6조 제1조 제배. 다른 벼슬은 스스로 희망하여 얻어도 좋으나 목민과는 스스로 구하여 얻어서는 안 된다. 임명된 직구의 재물을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된다. 경저에서 뚱보를 내려보낼 때에 피해가 될 만한 일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진영 때에 쇠마저는 이미 관에서 주는 것을 받고 있다. 백성에게 또 받아서는 안 된다. 제2조 치장. 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장과 말은 모두 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쓸 것이고 새로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 동행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제3조 사조. 두루 공경과 대신과 강관을 찾아다니며 하직할 때에 마땅히 자신의 자격과 재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낮춰 말할 것이고 봉급에 많고 적은 것을 말하여서는 안 된다. 신임 수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을에 아정과 아예가 오면 그들과의 접촉은 마땅히 정중하고 간결하고 침묵하게 해야 한다. 임금 앞을 떠나 대궐문 밖으로 나오면 간계한 심정으로 백성들의 소망에 수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제4조 계행. 길을 떠나서 여행 도중에 있을 때에도 또한 장중하고 부드럽고 간결하고 침묵하여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차례로 다른 고을의 관부를 방문하여 마땅히 먼저 그 도의 수령으로 와 있는 자에게서 백성 다스리는 도리를 익숙히 강론할 것이고 농짓거리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제5조 상관. 처음으로 등청하는 날을 반드시 택일할 것은 없다. 다만 비가 온다면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곧 등청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그 이튿날 향교에 나아가 공자의 위패에 배열하고 나아가 사직단에 가서 삼가 봉심한다. 제6조 이사. 그 이튿날 새벽에 개조하고 공사를 처리한다. 이날 사림과 일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무엇이 이 고을의 고통인가를 묻고 진언을 요구한다. 이날 명령을 내려 두어 가지 일을 백성에게 약속하고 드디어 바깥문의 설주에 특히 북한개를 달아놓는다. 이날 나무인 여러 개를 새겨 여러 향회소에 나누어 준다. 관의 일에는 기한이 있는 것이다. 기한에 믿음성이 없으면 백성들은 관령을 희롱할 것이니 기한은 믿음성 있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목민심서 제2권 제2장 율기 6조 제1조 직공. 일어나고 앉는 것에 절도가 있어야 하고 갓과 띠의 차림은 단정히 하되 백성을 대할 때에는 의젓하고 정중하게 하는 것은 옛사람의 도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이며 갑자기 성내지 말아야 한다. 아랫사람을 관대하게 다루면 백성이 순종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말하기를 남의 위에 있어서 관대하지 아니하고 예를 행하는 때에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내 그에게서 무엇을 볼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관대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다. 관부의 체면과 위신은 엄숙하기를 힘써야 한다.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 있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어 보인다. 백성의 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게 있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노랫소리와 악기의 음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대죄를 받드는 것처럼 하여야 하며 놀고 즐기는 것으로 정사를 거칠게 하고 안일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가하게 놀며 크게 즐겨하는 것을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 백성 다스리는 일도 이미 성적을 이루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즐겁게 된 뒤라면 크게 풍류를 꾸미어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또한 선배들이 하던 훌륭한 일이다. 공자의 여가가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계책을 생각하고 최선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그는 청렴한 선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나 읽고 바둑이나 두면서 아래의 아전에게 정사를 내어 맡긴다면 잘못된 일이다. 제2조 청심.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 청렴하지 않고 옥민과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없다. 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다. 그런 까닭에 크게 탐욕한 사람은 반드시 청렴한 것이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모든 지모가 깊은 선비는 청렴한 것을 훈계로 삼고 탐호한 것을 경계하지 않는 이가 없다. 백성의 고야를 빨아먹는 자만이 탐관은 아니다. 모든 식물과 선물을 보내온 것은 다 받아서는 안 된다.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간 곳은 쌀림도 천석도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옥민심서 제3권 제2조 청심 계속. 모든 진귀한 물품으로서 본읍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고을의 폐해가 되는 것이니 한낱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교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는 것이니 군자는 그것을 버려야 하고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민간의 물품을 사들일 때에 관에서 정한 값이 허라면 마땅히 시가로 사들여야 한다. 모든 잘못된 전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애써 바로잡아 고쳐야 하고 그중 개혁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만은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관용의 포백을 사들이는 자는 반드시 인첩을 갖게 된다. 비록 온갖 기술자가 다 갖추어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용의 물건을 제조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청렴한 선비의 관부인 것이다. 모든 일용의 지출 장부는 깊이 따지고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 빨리 말미에 수결하여야 한다. 수령의 생일날 아침 아전이나 군교의 제청에서 혹 성찬을 올리는 일이 있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릇된 관습에 의거한 재물을 받지 않았거나 남에게 자기 재물을 희사한 일이 있을지라도 드러나지 말게 하고 덕 보였다는 얼굴을 하지 말며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앞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청렴한 자가 은혜스러운 마음이 적으면 남들이 그를 병되게 생각한다. 책임은 자기에게 무겁게 지우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여야 한다. 사사로운
정촉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정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누군들 비밀히 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마는 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제3조 제가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진 뒤라야 집안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집안이 바로 이끌어져 가게 된 뒤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전하에 통하는 원칙이다. 그러니 고을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 먼저 집안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봉양하면 국비로 지급하고 아버지의 봉양에는 그 비용을 회개해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일이다. 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공과 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라. 법을 세워 신칙하고 금지하기를 마땅히 천둥처럼 두렵게 하고 서리처럼 싸늘하게 해야 한다. 사사로운 일로 정하라는 일이 없어진 뒤라야 가법이 엄하게 되고 가법이 엄한 뒤라야 정령이 맑아진다. 검소하고 절약하여 화사함이 없고 관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과 같으며 온 집안이 쫓아서 감화하여 원망하고 꾸짖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군자의 집안인 것이다. 목민심서 제4권 제4조 병객 대체로 관부에 객원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을 두어 안일도 겸하여 보살피게 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맞아들여 접견하여서는 안 된다. 대체로 관부의 안은 엄숙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족이 먼 곳에서 찾아온 자는 마땅히 즉시 맞아들여 접견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보내야 한다. 자빈의 추리는 금지해야 한다. 제5조 전룡 수령 노릇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자애스럽다. 자애스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정렴하고자 하는 자는 절약하여야 된다. 그러니 전룡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임무이다. 절용이란 제한을 지키는 일이다. 의복과 음식에는 법식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빈객을 접대하는 데에도 법식이 있다. 법식을 지키는 것이 절용의 근본이다. 제사를 받들고 손을 접대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을 경우라도 마땅히 법식이 있어야 한다. 잔약한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보다도 감소해야 할 것이다. 안채에 공개하는 모든 물품은 다 그 예식을 정하고 안달 쓸 것을 모두 매달 초하루에 납품하게 한다. 공빈의 음식 접대도 반드시 먼저 그 예식을 정하여 둔다. 기일에 앞서 물품을 준비하여 예리에게 주고 접대하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아전이나 관노가 공급하는 것으로 외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생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소용에 따라 사용하게 하였으니 한 가지 물건이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선용하는 것이다. 제6조 낚시 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족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라. 관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제5권 제3장 봉공6조 제1조 첨하 왕궁을 향한 망하의 예는 엄숙하고 화순하고 공경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해야 한다.
망위의 예는 오로지 의주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 옛 예절은 강습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에는 사무의 처리를 중지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중지하는 것을 법례대로 해야 한다. 조서나 명령이 내리면 마땅히 조정의 은혜의 덕스러운 취지를 널리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한다. 제2조 수법. 법이란 것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좇지 않는 것이다. 신하된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음례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중에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은 고쳐 가지고 지켜야 한다. 모든 국법에서 금지한 것, 형률에 실려 있는 것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여 예제, 감히 예를 바르게 하여 남과 접촉하는 것은 군자가 조심하여 지켜야 할 일이다. 공손하게 하여 예에 가깝게 되면 지옥을 멀리하게 된다. 연명의 예를 가명에 달려가서 행하는 것은 고례가 아니다. 영하 판관은 상령에 대하여 마땅히 공경하고 공손하여 예를 극진히 해야 한다. 그것은 선배의 고사가 있다. 상사가 본업의 이교를 추문치죄할 때에는 이리저리 어긋난 것이라도 순종할 뿐이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과실이 수령에게 있는 것을 상사가 수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의 이교를 치주하게 할 경우에는 마땅히 사건을 다른 수령에게 옮겨서 치주하기를 정해야 한다. 예를 지키면 공손하지 않을 수 없고 바른 도리를 지키면 결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대한 전임자는 동료로서의 우위가 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후임자는 전임자의 과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보문. 보고 문서는 마땅히 정밀하게 수령 자신이 작성해야 하고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보고 문서를 지체하여서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거나 백성을 위하여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공문서에는 반드시 정성이 말에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상사와 아래 백성들에게 왕복한 모든 문서는 목록을 붙여 책을 메어두고 참고와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그 중에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문서는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 보관하게 한다. 농사의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로서 예규에 따라 5일마다 한 번씩 내는 것은 비록 이웃 인편에 붙여도 무방하다. 월말에 보고 문서로서 생략해도 될 만한 것은 상사와 상의하여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목민심서 제6권 제5조 공납.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고 받아서 바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농간을 잘 살피면 백성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을 너그럽게 하여도 무방하지만 아전의 농간을 살필 줄 모르면 아무리 급하게 독촉하여도 무익할 것이다. 간사한 백성의 애독은 간사한 아전보다 심한 것이 있다. 공납을 제때 수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백성의 간사한 행위를 살펴야 한다. 돈은 숫자가 일정하고 쌀에도 품질의 등급이 많지 않다. 오직 포목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없다.
보목을 수납할 때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이 불법한 것이거나 혹은 지금의 백성의 정상으로 보아 강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굳이 주장하여 그대로 봉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상한 조세와 정상한 공물 이외에 상사가 진귀한 물건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 제6조 왕력. 상사가 출장을 보낼 때에는 마땅히 언제나 정성껏 순종해야 한다. 사고를 핑계하거나 병을 침탁하여 자신의 편함만을 기도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웃 고을에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 검시의 명령을 받으면 더욱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출장 명령에는 마땅히 성심껏 부여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풍랑에 표류하여 우리나라의 해안에 도착한 외국 선박의 정상을 조사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사기는 급하고 할 일은 어려운 것이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제4장 해민 6조 1조 양로. 늙은이를 받들어 기르는 예절이 폐지되면 백성들은 효심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의 목자가 된 수령은 양로의 예를 거행해야 한다. 섣달금은 2일 전에는 식료품을 기로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조 자유. 어린이를 자해하는 일은 선왕의 큰 정사로서 역대 임금들이 지켜서 법령으로 삼고 있다. 옛날에 어진 목민관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구휼할 정책에 마음을 다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구휼하는 정책은 옛날보다 훌륭하여 법례에 규정하고 항상 수령들을 계측하였다. 만약 흉년이 아닌 해에 어린아이를 유기한 것이 있으면 백성 중에서 수양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고 관에서 그 식량을 보조하여야 한다. 목민심서 제7권 제3조 진궁. 환과고독을 사공이라고 한다. 공하여 스스로 떨치고 일어날 수 없어서 남이 일으켜주기를 기다린다. 떨친다는 말은 들고 일어선다는 뜻이다. 혼인해야 할 나이가 지났으나 혼취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성혼시켜야 한다. 혼인을 권장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남긴 법이다. 수령된 자는 마땅히 정성껏 준수해야 한다. 매년 첫 봄에 혼인할 나이를 지나고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골라 혼인하게 하라.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짝지어주는 정책도 할 만한 일이다. 제4조 애상. 상사의 애도의 예를 표하는 것은 백성에 수령된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상중에 있는 자에게 요역을 면제하는 것은 옛날의 법이다. 요역뿐 아니라 수령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는 게 좋다. 백성 중에 지극히 빈궁하여 죽은 사람을 거두어 장사하지 못하고 고하게 버리게 된 자가 있으면 관에서 장사해 줘야 한다. 흉년과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자가 잇따라 생길 경우에는 그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진율 작업과 병행해야 한다. 먼 지방의 객지에서 볕을 살던 이에 널이 고을을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상행을 도와주고 비용을 보조하여 후하게 하여 주기에 힘써야 한다. 제5조 관질.
독질에 걸려 제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잔질에 걸린 백성에게는 군적에 등록하는 것을 면제한다. 악성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이름 없는 유행병 때문에 백성이 사망하고 요절하는 자를 이루셀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관에서 구조활동을 한다. 제6조 구제 수재 화재에는 국가의 휼전이 있으니 오직 조심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지만 항전에 없는 것은 마땅히 수령이 스스로 생각하여 구제하라. 모든 백성에게 제액이 있을 때에는 불에 타는 것을 구출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기를 마땅히 자신이 불에 타고 자신이 물에 빠진 것처럼 해야 하며 구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장래의 환란을 미리 생각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난 뒤에 은전을 베푸는 것보다 낫다. 모든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이재민과 함께 근심을 같이 하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발휘해야 한다. 애썼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은 백성들도 용서할 것이다. 제5장 이전 6조 제1조 속리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수령 자기의 몸을 규율하는 데에 달렸다. 자기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지만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하여도 시행되지 않는다. 수령이 좋아하는 것을 아전이 영합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줄 알면 반드시 이로써 나를 유혹할 것이다. 한번 유혹당하면 그들과 함께 죄에 빠지게 된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여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술술 결제하는 것은 수령이 아전의 계략 속에 떨어진 때문이다. 그들을 예로서 질서를 세우고 온정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한 뒤에 법으로 단속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업신여기고 억눌러 혹사하며 조리도 순서도 없이 내키는 대로 대우한다면 그들은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속들이 참말할 때에는 흰옷과 베티 차림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전들이 모여 연회를 열고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금지하고 경계하여 유흥에 빠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전들이 정해서 매질하는 벌을 감행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교활한 아전으로서 파산한 자가 촌에 나가서 구걸하는 행위도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경계하여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 제8권 제1조 속리 계속 정원이 적으면 일 없이 놀고 있는 자가 적을 것이며 몹시 거두어들이는 일도 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의 형리들은 재상들과 결탁하고 감독과 관청과 내통하여 위로는 관장을 가볍게 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침탈한다. 이런 자들에게 굽히지 않는다면 훌륭한 수령이다. 수리는 권한이 끈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지우치게 장기간 맡겨서는 안 되며 수리를 자주 불러들여 논의하지 말아야 하며 죄가 있으면 처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의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수령이 부임한 지 2달 되면 아래 아전들의 이력표를 만들어 책상 위에 두어야 한다. 아전이 간사한 일을 하는 데는 사가 주모자가 되기 마련이다. 아전들의 관계를 방지하려면 사를 겁내게 해야 하고 아전들의 간사한 일을 적발하려면 사를 끌어넣어 신문해야 한다. 제2조 어중 군교들은 무인에 거칠고 혹이 있는 무리들이다. 그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일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
문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조예인이 관속 중에서 가장 가르칠 수 없는 자들이다. 관노가 농간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에 있다. 거기에는 담당한 아전이 있으니 관노가 주는 피해는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은정으로 어루만져 주고 이따금 그의 과람한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동은 어리고 약한 자이니 수령은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고 죄과가 있을 때는 마땅히 가벼운 법에 쫓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체격이 이미 작년처럼 장대한 자는 아정과 같이 단속하라. 제3조 용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잘 등용하는 일에 달렸다. 군연이 비록 작으나 인자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은 나라와 다를 게 없다. 양승이란 혈령을 보조하는 자이다. 반드시 안고을 안에서 가장 착한 자를 선택하여 맡겨야 한다. 만일 향승의 적임자를 얻지 못한다면 자리나 갖추어 둘 뿐이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풍언과 약정은 다 향승이 추천한다. 추천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 때에는 임명장을 회수해야 한다. 공관이나 장관인 무반은 다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외모를 막아낼 만한 기색이 있으면 좋다. 목민심서 제9권 제4조 거현 연능한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비록 예전과 지금이 제도가 다르나 그렇다고 현사를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를 수령이 추천하는 것은 국법은 아니지만 마땅히 문학에 능한 선비를 거장에 천거해야 하고 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제5조 찰물 수령은 혼자서 고립되어 있다. 평상 한계에 밖은 다 나를 속이려는 자들이다. 사방을 살필 수 있도록 눈을 밝히고 사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밝게 해야 하는 것은 제왕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사계절의 첫달 초하루 날에는 향로에 통첩을 내려 백성들의 질고를 묻고 각기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지적하여 진술하게 해야 한다. 자제나 친한 빈객으로서 마음을 단정 염결하게 가지고 겸하여 사무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몰래 민간의 사정을 살피게 하는 것이 좋다. 모든 미세한 과실과 작은 흠은 마땅히 더러운 것을 머금고 병을 감추듯 덮어두어야 한다. 자세하게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이 밝은 것은 아니다. 모르는 척하다가 이따금 간사한 것을 적발하는 것이 기미하기가 신과 같게 하여야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미행하는 것은 물정을 바로 살피기에는 부족하고 한갓 위신만 손상하게 되는 것이니 하지 마라.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들의 말에는 삿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6조 고공 벼슬아치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고사하여야 한다. 벼슬아치들은 공적을 고사하지 아니하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일을 홀로 시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공로와 과실을 적어두었다가 연말에 공을 고사하여 의논해서 상을 주는 일은 하는 것이 좋다. 한 임기를 6주년으로 정하여 수령이 먼저 올해 재임하게 된 뒤라야 고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직 신상필벌이나 정확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게 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